설마 했던 이영학의 엽기적인 행가, 경찰의 추가 전담 수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앞서 이 이영학의 휴대전화에서 그 성관계를 맺는 그 동영상이 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네. 경찰이 실제로 조사를 하는데 네. 동영상과 통화 내역을 조사한 결과 네. 그 특정 남성들을 특정해냅니다. 네. 그래서 10명 정도 되는 이 남성과 여성, 성매매 여성을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영상에요. 네. 또 아내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내가 나오는데 네. 이거 과연 이 이영학이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네. 시킨 거 아니냐? 아하.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경찰이요. 그 앞서 이영학의 아내 최모 씨가 투신해 사망한 이후에 이영학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합니다. 그래서 압수물을 분석했더니 여러 건의 성관계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남성, 성매매 여성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명 정도를 소환 조사했더니 지금 확보한 동영상 중에 일부에서 이영학의 아내 최모 씨가 등장하는 장면을 포착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영학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일단 김복준 의원님 지금 이영학의 아내 최모 씨가 그 성매매를 보이는 그 상황에 이 가담이 된 거는 지금 영상에서 확인이 됐나 보네요, 지금요. 영상에서 확인이 됐고요. 네.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이영학의 아내와 성매매를 했던 네. 그러니까 성매수남들 아하. 그 사람들 10여 명을 경찰에서 데려다 조사를 했고 네. 일정 부분 그 돈을 대가를 주고 성을 매수했다는 진술을 받은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명백히 아내가 성매매한 건 맞고요. 네. 이영학이 한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접대 금요일 날이죠. 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갖고 제가 원자력 발전소 발표하는 바람에 네. 이영학의 성매매 관련된 얘기를 하려다 못하고 그랬었죠, 갔어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알고 있기에는요, 이미 이 검찰에서 이영학이가 강남 쪽에 있는 곳에 안마시술소 성매매업소 이른바 대딸방 비슷한 거를 만들어 놓고 아하. 유일한 종업원이 아내였고 네. 아내를 통해서 성매매를 했다는 거는 아하. 좀 그 조사가 된 걸로 네. 저는 알고 있었고 금요일 날 그걸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건데 못했던 건데요. 명백한 거는 지금 이영학이는 아내를 성매매 활용하고 강요했던 그거는 거의 명백한 걸로 나왔습니다. 와, 김복준 의원님이 이미 일주일 전에 취재가 된 상황은 바로 이 경찰 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학이 올해 초부터 이 강남의 설릉역 인근에서 아내 최모 씨를 동원해서 이른바 1인 퇴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경찰이 지금 파악을 했다는 게 지금 경찰의 추가 전담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배 교수님, 시청자분들, 제가 누차례 이 사건 전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 사건을 접하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미 상식을 뛰어넘는 지금 범행인데 자기 아내를 그렇다 치더라도요. 자기 아내를 성매매에 지금 가담시켜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 이 이영학이 가지는 성도착 부분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네. 일부에서는 이제 가학적 관음증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자신의 아내를 일종의 소유물로 생각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정호원이 혼자라고 하면은 어떤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형태로서 가학적 네. 관음증도 분명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심리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좀 심각한 형태의 성도착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는. 근데 이 와중에요. 김복준 의원님. 네. 경찰이 지금 이 사건을 검찰에 일단 넘긴 이후에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추가 전담 수사를 네, 벌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영학의 아내 최모 씨의 투신 관련해서 그 사건 관련해서 지금 자살로 잠정 결론 내렸다 지금 이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정 결론이에요. 네. 말 그대로. 그렇다고 이 수사가
그냥 결론으로 딱 끝난 건 아니고 아, 잠정적으로 잠정적으로, 그랬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그겁니다. 화장실에 5층 화장실의 네. 이 넓이가 50cm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 가로 세로.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 하나 일부러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갈 수는 그럴 수 있지만 있네, 네네. 순식간에 확 뛰어내리기는 어려운 그 사이즈거든요. 아. 그랬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뛰어내린 게 더 타당해 보인다는 이야기죠. 아하. 그렇지만 뭐 뒤에서 밀쳐냈거나 아니면 뛰어내리는 사람을 말리지 않은 뭐 자살 방조 같은 것까지 이게 지금 뭐 다 아니라고 결론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봐야 되는데 네. 만일 이제 그 억지로 50cm 이 창문 사이로 밀어내려고 그랬으면 네. 피해자가 저항을 하면서 팔이나 이런 쪽에 어떤 상처가 남게 돼 있거든요. 아.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자살로 생각은 되지만 자살 방조 부분 관련해서는 아직도 좀 더 조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저는 조금 이따 우리 배 교수님도 설명할 것 같은데 조금 의문적인 건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요. 50cm의 그 여성이 뛰어내리고자 했다면 앞쪽으로 머리를 냈다면 머리 부분이 땅 지면을 향하고 있을 거예요. 그대로 떨어졌다면 앞이 다치하지 맞아요. 아. 5층이면 그렇게 높은 거 아니거든요. 가면서 막 회전할 이유가 회전하지 없거든. 않나요? 아.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좀 그 경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왜 그러냐면 네. 등 뒤 부위로 다쳤거든요. 네. 이 여성분이 아하. 그 부분은 경찰이 그 납득할 만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할 겁니다. 예, 제가 좀 네네, 추가 말씀하시죠. 설명을 드리면요. 네. 12m에서 15m 정도면은 굉장히 그 짧은 순간에 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투신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는 모양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러면 외력이 작용하게 되면 사람이 회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CCTV에 찍힌 그 영상의 앞부분, 맨 앞부분에 어떤 형태가 되냐면 다이빙 하듯이 이게 떨어진 형태가 됩니다. 아. 그러면 그 상태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투신할 때 다이빙 형태로 투신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이 의문이 가거든요. 아하. 그 부분을 지금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계실 거고, 네. 제 상식으로는, 이런 걸 수사해 본 상식으로는 사실 좀 많이 어렵거든요. 아. 예. 그리고, 저 CCTV 초기 부분에 누가 있냐면 목격자가 있습니다. 네. 그 아주머니 두 분이 아주 초기 부분에 있는데 그분들이 무엇인가 그 상황을 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하. 그렇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부인이 그 안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무슨 상황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목격자고 찾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일단 법의학적인 부검 결과와 네. 현장의 상황을 종합해서 결론이 나면은 네. 거기에 따라 이제 해석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민 변호사님, 앞서 네. 김복춘 의원님 설명 중에 일단 잠정 결론이긴 합니다만 이영학의 아내 최모 씨는 일단 투신 자살로 잠정 결론 내렸지만 이영학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살 방조 혐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자살 방조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살을 할 때 네. 자살에 뭐 정신적으로 도움을 준다라거나 무언가 자살할 수 있게 자살을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도와주는 거죠. 원래 네네. 자살은 말려야 되잖아요. 지금 네네. 아내가 뛰어내리려고 하면 말리거나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자살 방조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이상 10년의 징역형이 처해지게 되는데 네. 여기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걸 기초로 생각을 해보면 네. 뛰어내리려는 아내를 밀쳐냈으면 그거는 살인죄가 됩니다. 허허. 그건 자살 방조를 넘어서죠. 네. 근데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뒤에서 밀면 네. 이제 안에 사람이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회전해서.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영학의 안에 이 머리 쪽에서 상처가 있고 갈비뼈에도 상처가 있어요. 그건 폭행의 흔적입니다. 네. 이영학이 폭행을 해서 그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뛰어내렸다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가 되고요. 아하.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뭔가 이영학의 부인의 죽음이 네. 그냥 단순하게 자살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한 이유는 유서 때문이에요. 유서가 보통 유서를 마지막에 손으로 쓰고 네. 그리고 뭐 본인의 딸이나 아니면 본인이 뭐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보고서 같아요. 아하. 그리고 이영학에 관련한 거 쏙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집에서 출력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유서 쓰실 때 네. 혹여라도 많은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PC방 같은 데 가서 유서를 출력해서 굳이 가지고 그러니까요. 와서 그것도 침대 밑에다 숨겨놓고 뛰어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의심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리고 오늘 일부 보도는 이영학이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부분도 또 경찰에 더 들여다보고 있답니다. 부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건데 백 변호사 보니까 이 이영학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한 6개월간 한 성매매 일회당 2, 30만 원을 챙기면서 이걸로도 또 꽤 짭짤한 수입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익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몰수나 추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가장 이제 충격적인 부분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의 부인을 성매매 없이 일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그 동영상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었고 그 동영상을 통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성매수남들을 특정을 했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결국 이 아내를 성매매업소에 일하게 한 걸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제 아내의 죽음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여기서 조금 전에 그 딸 얘기로 돌아가면 우리가 지금 이영학이 그 아내가 자살하고 자살을 했는지 하여튼 사망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까지 했는지 알 수 있는 건 사실 쉽진 않아요. 그렇죠. 예. 결국 딸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예. 그 영상을 보면 딸하고 이영하고 같이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럼 딸을 어떻게든 심경의 변화를 이끌어내서 지금 이렇게 아내를 성매매업소에까지 활용을 하고 거기다 뭔가 미심쩍은 유서까지 유서도 지금 어쨌건 본인이 자필로 쓴 게 아니라 컴퓨터로 인쇄한 그 유서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종합하면 뭔가 아내의 죽음에 더 개입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딸의 진술을 이끌어내는 걸 좀 더 애를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영학이가 자기 아내의 성매매하는 그 동영상을 10여 명 정도 찍었지 않습니까? 이 용도를 가지고 경찰에서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성도착증 환자,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사이버 범죄 수사팀에서 추적 중에 있는데, 혹시 그 동영상을 음란 사이트에 판매한 게 아닌지, 예. 아마 일본 쪽 이런 쪽으로 지금 내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되는 건 다 돈 되는 건 다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의심했던 게 혹시 그 성매수남들을 협박한 게 아닌지. 그 성매수했던 그 남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협박해가지고 금품을 좀 뜯어내려고 한 목적이 아닌지 이런 거 등등으로 다각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세 가지 다 가능성이 있어 세 가지 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명백히 아내가 성매매한 건 맞고요. 네. 이영학이 저 한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접대 금요일 날이죠. 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갖고 제가 원자력 발전소 발표하는 바람에 네. 이영학의 성매매 관련된 얘기를 하려다 못하고 그랬었죠. 갔어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알고 있기에는요. 이미 이 검찰에서 이영학이가 강남 쪽에 있는 곳에 안마시술소 성매매업소 이른바 대딸방 비슷한 거를 만들어 놓고 아하. 유일한 종업원이 아내였고 네. 아내를 통해서 성매매를 했다는 거는 아하. 좀 그 조사가 된 걸로 네. 저는 알고 있었고 금요일 날 그걸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건데 못했던 건데요. 명백한 거는 지금 이영학이는 아내를 성매매 활용하고 강요했던 그거는 거의 명백한 걸로 나왔습니다. 와, 김복춘 의원님이 이미 일주일 전에 취재가 된 상황이 바로 이 경찰 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학이 올해 초부터 이 강남의 설릉역 인근에서 아내 최모 씨를 동원해서 이른바 1인 퇴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경찰이 지금 파악을 했다는 게 지금 경찰의 추가 전담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배 교수님, 시청자분들, 제가 누차례 이 사건 전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 사건을 접하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미 상식을 뛰어넘는 지금 범행인데 시킨 거 아니냐? 아하. 이런 의혹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경찰이요. 그 앞서 이영학의 아내 최모 씨가 투신해 사망한 이후에 이영학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합니다. 그래서 압수물을 분석했더니 여러 건의 성관계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성매매 여성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명 정도를 소환 조사했더니 지금 확보한 동영상 중에 일부에서 이영학의 아내 최모 씨가 설마 했던 이영학의 엽기적인 행가 경찰의 추가 전담 수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앞서 이영학의 휴대전화에서 그 성관계를 맺는 그 동영상이 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네. 경찰이 이제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하는데 네. 동영상과 통화 내역을 조사한 결과 네. 이제 그 특정 남성들을 특정해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명 정도 되는 이 남성과 여성, 성매매 여성을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동영상에요. 네. 또 아내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내가 나오는데 네. 이거 과연 이영학이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등장하는 장면을 포착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영학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일단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지금 이영학의 아내 최모 씨가 그 성매매를 보이는 그 상황에 이 가담이 된 거는 지금 영상에서 확인이 됐나 보네요, 지금요. 영상에서 확인이 됐고요. 네.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이영학의 아내와 성매매를 했던 네. 그러니까 성매수남들 아하. 그 사람들 10여 명을 경찰에서 데려다 조사를 했고 네. 일정 부분 그 돈을 대가를 주고 성을 매수했다는 진술을 받은 거예요. 아하.